자연계의 원소들은 언제 어디서 왔는가? 자연계의 물질을 만드는 원소들은 90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부터 존재했으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이 의문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처럼 보이지만 그 실마리는 먼 우주의 관측을 통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계의 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원소들은 왜 90여 가지일까요? 그리고 어떤 원소들은 자연계에 매우 풍부한 반면에 왜 어떤 원소들은 매우 희귀한 것일까요?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양은 원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수소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원소는 헬륨입니다. 이들은 전체 원소의 98%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합해도 2%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우주에 어떤 원소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아낼까요? 원소들은 가열되면 특유한 선 스펙트럼을 방출합니다. 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 공간에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와 양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국 태생의 미국 천문학자 세실리아 페이는 1920년에 우주에서 오는 약한 별빛을 분석하여 수소 스펙트럼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대부분이 수소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이고 그 다음은 헬륨입니다. 이 두 원소는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합해도 약 2%가 채 안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양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의 존재량은 원소에 따라 확연히 다릅니다. 탄소나 산소, 실리콘, 철과 같은 원소들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에 베릴륨이나 니오뷴, 금,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은 희귀합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외부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이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허블은 이것은 은하들이 모든 방향으로 서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주의 크기가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거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는 한 점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팽창하고 있는 우주는 과거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까요? 벨기에의 천문학자 조르주 앙리 르메트르는 우주는 처음에 작고 밀집한 원시 원자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시 원자가 끝없이 분열을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이 생성되고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우주의 폭발적인 팽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러시아 태생의 물리학자 조지 가모브와 그의 제자 랄프 알퍼와 로버트 허먼 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며 이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조금밖에 존재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우주는 매우 조밀하고 뜨거운 상태로부터 폭발적으로 팽창하여 식어가면서 원소들이 차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빅뱅으로 탄생한 우주는 엄청난 고온에서 팽창하며 식어가면서 원자핵들을 차례로 합성했는데 우주는 급격히 팽창하면서 급속히 식어가므로 무거운 원자핵을 합성할 시간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무거운 원소들일수록 더 적은 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팽창하면서 계속 식어갔는데 계산에 따르면 오늘날 우주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절대온도 5도 정도로 식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빅뱅이 있었던 증거로 빅뱅의 잔광이 아직도 우주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는 시작점이 있고 우주가 진화해왔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이에 맞서는 이론으로 정상우주론이 있습니다. 정상우주론은 우주의 평균 밀도는 항상 일정하며 우주의 모습은 평균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정상우주론은 우주의 팽창은 인정하지만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늘어나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물질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져서 일정한 밀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빅뱅 우주론과 정상우주론 사이의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상우주론이 우세했지만 1960년대에 전파 관측이 시작되고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전파 은하들이 발견되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갈수록 전파 은하들이 더 많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과거의 우주와 현재의 우주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사건은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었습니다. 벨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아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고감도 전파 검출기로 장거리 통신 실험과 전파 발생원 탐사를 하던 중 항상 나타나는 전파 잡음의 정체를 추적하였는데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가는 빛으로 별들이 내는 빛과는 다릅니다. 이제 우주 공간은 평균 온도 2.730K에 해당하는 복사와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빅뱅에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한결같은 우주를 주장하는 정상우주론에서는 과거의 우주에서 특별한 고온고밀의 상태가 없었다고 생각하므로 이 빛의 존재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빅뱅 우주론에서는 빅뱅이 있었다는 주요 증거로 제시했던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가 마침내 확인됨으로써 빅뱅 이론은 정상우주론의 도전을 물리치고 과학우주론의 정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이나 행성도 밤하늘에 밝게 빛나지만 이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 빛을 반사시켜 빛나는 천체일 뿐 별은 아닙니다. 별은 중심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서 그 에너지로 빛나는 천체를 말합니다. 우리 태양도 하나의 별이며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으로 100억 년 동안 빛날 수 있습니다. 별은 천연의 핵융합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의 중심 온도는 보통 1000만 도가 넘어서 별의 중심에서 가벼운 수소의 원자핵을 융합시켜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어냅니다. 질량이 더 큰 별은 헬륨보다 더 무거운 탄소나 산소, 규소, 철 등의 원자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별은 우주의 기체와 먼지가 농축되어 생성되는데 그 주성분은 수소입니다. 별의 질량이 충분히 크면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 진전됨에 따라 중심부에 계속 무거운 원소가 쌓여가고 무거워진 중심부는 자동적으로 수축하여 다시 고온의 연소 과정으로 이행됩니다. 별 속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중심에 철이 쌓이면 별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철 이전의 핵융합 반응은 모두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었지만 철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별이 붕괴하여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별 속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별의 중심에 철이 생성되면서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별의 내부는 가장 무거운 철의 원자핵으로부터 황과 실리콘, 마그네슘, 네온, 산소, 탄소, 헬륨과 같은 원자핵이 차곡차곡 쌓인 양파 껍질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의 중심에 철이 형성될 때가 되면 50번지억 도의 고온이 됩니다. 이런 고온에서는 감마선의 광도가 높아져 철의 핵이 광분해되어 다량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별의 중심은 불안정하게 되고 물질들이 중심부를 향하여 한꺼번에 떨어지는 중력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때 전자는 엄청난 압력을 받아 핵 속의 양성자와 결합하게 되고 별의 중심에는 오직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중성자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성자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중성자들끼리 강한 반발력이 작용하여 별은 격렬한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초신성 폭발입니다.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이 되는 대질량의 별은 초신성 폭발로 죽음을 맞습니다. 이때 별의 밝기는 평소 밝기의 100만 배 이상으로 밝아져서 초신성이 됩니다. 별은 수주 물결표 쌓인 수개월에 걸쳐 하나의 은하에 맞먹는 밝기로 빛나고 태양이 일생 동안 방출할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합니다.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그 충격으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금과 같은 희귀한 금속들은 이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들 중에서 수소와 헬륨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지거나 별이 죽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만들고 있는 물질 역시 대부분 별에서 온 것입니다. 빅뱅 이론과 항성핵융합 연구로 마침내 모든 원소들의 기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소와 헬륨의 일부는 빅뱅과 함께 생겨났으며 나머지 원소들 대부분은 태양계가 생성되기 훨씬 이전에 폭발한 별들의 잔해입니다. 수소는 가장 간단한 원소로서 빅뱅 이후에 생긴 첫 번째 원소입니다. 수소보다 무거운 대부분의 원소들은 별 내부에서 생성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들의 내부에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융합되어 생성됩니다. 이 과정이 항성열핵융합 반응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별이라 해도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시킬 만큼 중심 온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중심부가 철의 핵으로 가득 찬 거대한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과 같이 무겁고 희귀한 원소들은 중성자별들의 융합으로 만들어진다는 주장도 있으며 죽어가는 별들 내부에서도 핵융합이 계속 진행되어 실제 우주에 분포하는 원소들의 기원은 좀 더 복잡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별의 잔재는 새로운 별의 탄생 재료가 됩니다. 태양은 2세대별로서 성간에서 이런 별들의 잔해가 뭉쳐서 생성되었으며 우리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함께 태양이 생성될 때 함께 태어났습니다. 별의 잔재는 행성과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 몸도 별의 잔재로 이루어졌습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물질로 구성되는 모든 것은 원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잠시 우리 몸 안에 머물렀다가 다시 순환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